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들이 미국 국경에서 잇따라 체포되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연방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도 유지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이 나라마다 세율을 달리 매길 거라며 비관세 장벽이 높은 15개 나라를 더티 15국가라고 지목했습니다. 뉴멕시코 지역에 강한 돌풍과 먼지 폭풍이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들이 미국 국경에서 잇따라 체포되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조차 공항에서 신문을 받다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독일 국적의 34살 남성 파미안 슈미트. 지난 7일 유럽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했지만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아이스 구금시설에 수감됐습니다. 슈미트의 가족은 아들이 구금시설에서 폭력적인 신문을 당하고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관리국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이제 일반적인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언론에서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적인 공포감이 발생하고 그 공포감이 이제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에 부합하게 되죠. 슈미트가 과거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범죄 이력 때문에 구금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불법 약물 소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3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콜롬비아계 부부가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9년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해 입국해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했지만 고용한 변호사의 면허가 박탈되면서 서류 절차가 차질을 빚었고 결국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35년 뒤인 지난달 아이스로부터 체포됐고 항소 기회도 없이 이달 말 콜롬비아로 강제 송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영주권자라 해도 과거 범죄 이력이나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언제든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인 영주권자들도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추방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영주권자라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추방 대상자로 이제 자기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소한 이민법 위반으로도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행주의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연방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아이스 요원을 사칭하거나 이민과 관련한 사기가 급증했다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을 만났을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방기관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없으며 특히 내용을 모르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자도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2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시장의 감도는 불안감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4.3%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를 더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2.8%까지 오르고 경제 성장은 반대로 0.4%포인트 낮아진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면서 최근에 금융시장을 흔들어온 불안감을 진정시키려는 신호를 함께 보냈습니다. 올해 2번 금리를 내릴 거라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really appropriate to wait for further clarity, and of course, the costs of doing that, given that the economy is still solid, are very low. 금융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1.41%, S&P 500과 다우도 각각 1.08%, 0.9% 오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3월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금리 인하는 6월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높여잡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이 나라마다 세율을 다르게 매길 거라며 지저분한 15개 나라, 이른바 더티 15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는 건데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던 만큼 이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국가에 그 나라 관세에 해당하는 숫자를 각각 부여할 것이라면서 국가별로 낮거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면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부 국가는 이미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관세를 논의하는 대상은 전체 국가의 15% 정도지만 무역량은 엄청나다고 전제한 뒤 지저분한 15, 이른바 더티 15란 표현을 썼습니다. And then there's what we would call kind of the dirty 15, and they have substantial tariffs. 더티 15 국가엔 비관세 장벽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관세의 핵심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더티 15에 어떤 국가들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8위 무역 적자국이고 한미 간의 비관세 장벽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불공정한 동맹이라고 지목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상호 관세의 질주 속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렸습니다. 피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무역 전쟁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테슬라 매장에서 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45분쯤 한 사람이 차량 옆에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화염병을 이용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5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테슬라 수리점 정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저항하라라는 문구도 썼습니다. FBI는 잇따르는 테슬라 대상 범죄가 잠재적인 테러 행위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60대 한인이 아버지를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팰러스 버디스의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64세 한인 남성 용송 씨와 92세 한인 남성 윤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부자 사이였습니다. 두 남성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아들은 자살, 아버지는 타살인 것으로 검시 결과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들이 아버지를 총격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LA 공항에 착륙하던 중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어제 오후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204편이 착륙 과정에서 조류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기는 에어버스 A380 기종으로 당시 34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어젯밤 출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203편이 결항됐으며 오늘 오전 대체 항공편이 투입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일부 한국산 굴과 팽이버섯 제품에 대해 리콜과 함께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먼저 한국산 냉동굴 144개 포장 제품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굴을 섭취한 일부 주민이 설사와 복부 경련 등 위장염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FDA는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등 한인 마켓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팽이버섯도 리콜했습니다. 이들 팽이버섯 제품에서는 지난 1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멕시코 지역에 강한 돌풍과 먼지 폭풍이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뉴멕시코 일부 지역에 시속 113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바람과 먼지로 일부 고속도로도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3만 9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오는 금요일까지 화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탑승한 후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이 놀이공원과 롤러코스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당시 22살이었던 크리스토퍼 하울리는 매직 마운틴 식스플래그에 있는 X2 롤러코스터를 탑승한 뒤 숨졌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직후 쓰러진 크리스토퍼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밝혀졌으며 유족 측 변호사는 이 부상이 롤러코스터 탑승 중에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된 홍역 환자는 총 321명으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에서 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특히 이번 홍역 유행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감염자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가급적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미주리주의 한 동물구조단체가 목에 화살이 꽂힌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동물구조단체는 어제 복부에 총상을 입고 목에 화살이 꽂힌 1살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강아지는 화살과 총알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단체는 누군가 이 강아지를 사냥하고 있었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고심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20일 넘게 평일을 거듭하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은 선고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적어도 이틀 전엔 선고일을 공개했습니다. 선고 당일 경비와 재판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인근 학교 휴교 조치 등을 관리하는 교육당국과의 소통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낮 1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 오후 5시 40분에 선고 기일이 통지됐습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했을 때 법조계에선 헌재가 어제 선고일을 지정하고
내일 선고할 거란 추측이 많았는데 헌재가 침묵을 이어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도 비밀에 붙여지고 있어서 정확한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엔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고 수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적어도 월요일과 수요일은 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이 대표 선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을 거란 주장도 나왔는데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마치는 대로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와의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휴전 보장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에너지 분야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이 관련 시설을 직접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merican ownership of those plants would be the best protection for that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Ukrainian energy infrastructure. 양측은 또 전황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란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유럽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SNS를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측 실무팀이 사우디에서 만나 에너지 분야 부분 휴전을 흑해 해상 휴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전면 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 여파로 다른 나라의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동안 유럽에 수출했던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부터 현재 세이프가드에 따라 할당된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피해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Il n'y a pas d'État sans acier et donc il n'y a pas d'organisation collective et d'industrie de la chimie ou de la défense sans acier et donc l'acier devient un secteur stratégique pour nous qu'il faut défendre. EU는 2018년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저율 또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철강 업계에선 수입 허용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경우 EU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 등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울러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여계에서 생산된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 철강, 알루미늄, 수소 관련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겨냥해 공습을 다시 시작한 가자 지구에서 유엔 직원이 폭발물에 숨졌습니다. 유엔 사업 서비스 기구는 현지 시각 19일
가자지구 중부의 한 건물에서 구호 작업을 하던 유엔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폭발물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건물로 발사되며 무고한 희생이 빚어졌다며 인도적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건물을 공습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간의 휴전 1단계는 만료된 상태로 전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약 80곳을 동시 타격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한인 2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에 한인 판사 2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윌리엄 신 씨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세실리아 주 씨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신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국경수비대 공군에서 군사법원 판사로 복무했으며 세실리아 주 판사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커미셔너 등으로 일해왔습니다. LA 산불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을 위한 무료 연주회가 열립니다. 오는 4월 1일 밤 8시 할리우드볼에서 열리는 이번 무료 연주회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재즈 피아니스트 제랄드 클레이튼, 펠리세이즈 차터 하이스쿨 밴드 등이 참여합니다. 입장권은 할리우드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20일 당첨자 발표 후 21일부터 표가 배부됩니다. 브루클린 타겟 매장 2곳이 미성년 고객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애틀랜틱 터미널과 이스트 미드우드에 위치한 타겟은 최근 10대 고객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물품을 훼손하거나 도난 등을 저지르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고객들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용기 한인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비대위는 이용기 한인회장이 재정 허위 보고와 공금 횡령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탄핵안을 준비했지만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의 찬성을 받으며 가결됩니다. 시애틀 교육구가 영재 학생들을 위한 코호트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교육부는 코호트 프로그램을 줄여 2027년부터 2028학년도에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 2029에서 2030학년도까지 존속시킬 방침입니다. 최근 영주권자들까지 미국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스스로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